체크리스트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 제가 네이버 폼으로 또 만들어 놨거든요. 저한테 법인 설립 의뢰하시면 제가 이 링크 보내드리고 한번 적어주세요 말씀드리고, 적기 어려우시면 저랑 같이 또 적는 거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가족법인 체크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법인 설립할 때 아주 중요한 사항들, 꼭 체크해야 될 사항들 요약해서 말씀을 한번 해드릴게요. 요즘 법인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관심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가족법인 어렵지 않습니다. 법인 딱 설립해놓고 관리하고 잘 키우시면 되고요. 오히려 법인을 설립하면 어떤 사업을 하지? 어떤 투자를 하지? 이런 고민이 또 생길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법인도 그렇습니다. 가족법인 딱 설립을 해놓으면 사업도 잘 되고 투자도 잘 될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설립 체크리스트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설립하기 전에 꼭 저랑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설립은 법무사님이 해주시는데 제가 초반에 어떻게 설립을 해야 되는지 세팅하는 데 도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랑 상담하시면 되고요.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법인 설립 체크리스트, 특히 가족법인 체크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의 이름을 정해야 되겠죠. 회사의 이름은 상호라고 하는데 같은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같은 관할 내에 상호만 사용을 못하고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상호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헷갈려서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법무사님과 함께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영어 이름 회사들 꼭 한글로 하셔야 되고요. 대신 가로치고 영어로 표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비더리치 이렇게 한글로 적으셔야 되고, 가로치고 비더치 co.ltd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영어로 바로 상호는 사용할 수 없고 한글로 적고 나서 가로치고 영어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상호 상표권 등록하는 게 있거든요. 상표권을 등록해 놓을 수 있는데, 상표권 등록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내 상호 못 쓰게 확실하게 막아두는 겁니다. 상표권 등록 가능한지는 변리사님과 또 알아보면 되거든요. 원하시면 제가 또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할 때 생소하고 골치 아픈 일들 제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본점 주소가 또 중요합니다. 본점 주소는 집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등기할 때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사업자 등록할 때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 중에 좀 큰 제조업들, 물론 이 공장이 없어도 제조업은 할 수 있는데 OEM 계약서가 있으면 되거든요. 제조업이나 아니면 도소매 같은 경우 뭐 창고가 있어야 되는 도소매 이런 거는 집으로는 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집으로 하셔야 된다면 이 사업이 집에서 가능한지 알아보셔야겠죠. 뭐 서비스 관련된 업종들은 보통 집이 가능합니다. 소호사무실에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호사무실을 가능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에 본점을 설립하고 청년이면 10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엄청나죠? 일부러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에 소호사무실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이게 진짜 본점인지 사무실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만 빌려주는 경우에는 이걸 본점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소호사무실이라도 실제로 사업이 가능한 곳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는 등기할 때는 없어도 됩니다. 등기할 때는 주소만 있으면 되고요. 임대차 계약서 자체는 없어도 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할 때 이때는 꼭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개인이 보통 발기인이라고 하는데, 쉽게 대표이사가 임대 계약을 맺죠. 처음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 개인이죠. 그런데 등기가 나오고 나면 법인 등록번호가 생기거든요. 그 법인 등록번호로 이거를 법인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계약서를 아예 교체를 하셔야 돼요. 집주인, 임대인한테 전화를 해서 나 이번에 법인 설립했으니까 법인이랑 계약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면 보통은 잘 바꿔주십니다. 꼭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 좀 중요하고요. 사업자 등록할 때 이렇게 필요한 거고요. 주소지에 따라서 등록 비용 차이가 좀 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내면 3배 정도 좀 비쌉니다. 보통은 취등록세가 대부분입니다. 자본금은 얼마로 할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자본금은 이제 주식의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입니다. 이걸 곱해서 얼마가 될지 거꾸로 이제 주식 수를 정하고 액면가를 정해서 이제 나누기 하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1000만 원 하기로 했고 액면가를 1000원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주식수는 10,000원 되겠죠. 보통 이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100원부터 가능하고요. 근데 100원짜리 하면 좀 너무 적으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1000만 원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 100만 원,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렇게 좀 편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3명인데 100만 원이면 나누기가 잘 안 되잖아요. 900만 원만 하겠다. 300만 원씩 3명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만들면 되고요. 100원부터 가능하니까 제한이 없는 거죠. 주주 구성은 이제 미성년자는 당연히 가능하고 주주 비율은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법인을 할 거니까 가족들 꼭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누가 물어보시면 저는 본인이 한 30%, 배우자 30, 그다음에 자녀 2명이라고 하면 20, 자녀 두 번째 20 이렇게 해보자고 말씀드리고요. 아니면 본인과 배우자 안 넣어도 됩니다. 자녀 1이
50, 자녀 2가 50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대출이 잘 안 나오거든요. 반대로 또 대출이 필요 없으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사실 이렇게도 좀 많이 만듭니다. 보통 증여나 상속을 하기 위해서 자녀법인을 만들거든요. 가족법인 중에서도 자녀법인을 만들어서 증여나 상속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좀 어려운 얘기는 제가 오시면 상담을 드릴게요. 임원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면요. 이사 1명도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1명도 가능하고요. 근데 오히려 이사를 3명이나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이사회를 여러 가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될 수가 있어서 그냥 이사 1명 아니면 2명까지 괜찮은 것 같고요. 미성년자도 이사 임원 가능한데 16세는 넘어야 됩니다. 최소한. 공무원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사기업이라도 겸직금지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겸직금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공무원분들은 다 있고요. 사기업의 경우에도 그 계약서 규정에 보시면 겸직금지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무조건 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케이스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감사 꼭 필요합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10억 미만이라면 감사가 없어도 되는데 없으면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감사 꼭 있어야 되고 주주가 아니어야 됩니다. 주주가 아닌 감사가 1명 꼭 필요하고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설립할 때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부탁드린 경우가 좀 많고요. 법인 설립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 이렇게 받고요. 체크리스트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 제가 네이버 폼으로 또 만들어 놨거든요. 저한테 법인 설립 의뢰하시면 제가 이 링크 보내드리고 한번 적어주세요 말씀드리고 적기 어려우시면 저랑 같이 또 적는 거 도와드립니다. 가족법인 설립해 놓으면 나중에 효자 노력하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